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뒤늦게 후회하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수많은 사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30년 전, 제 버스 창가에 늘 앉던 한 여자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여자의 눈이 자주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괜히 한마디 했습니다. 힘든 일 있어도 잘 버티세요. 그게 그 여자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버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시장 골목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호떡을 팔고 있는 가난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그 여고생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누나 우리 엄마 닮았어. 그 말에 옆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그 여고생이 사실은 그 재벌 회장이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곧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을 돌아 이제 겨우 다시 만난 가족?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사람의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말은 너무 늦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을 돌아 다시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은 아직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간을 잠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추운 겨울 저녁 길거리에서 호떡을 굽고 있던 여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여고생의 손이 멈췄습니다. 뒤집개가 공중에서 잠깐 멈추더니 툭 소리를 내며 철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던 호떡에서 달콤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깊이 흔드는 순간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는 올해 73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내버스를 몰았습니다. 아침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평생 운전대를 잡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살기 바쁘지요. 그래서 요즘 나는 저녁이면 가끔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고 어묵 냄새, 튀김 냄새, 김치 냄새 같은 살아있는 냄새가 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곳에 있으면 사람이 덜 외롭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겨울바람이 꽤 차가웠습니다. 눈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지요. 나는 목도리를 고쳐 메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호떡 냄새였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한쪽에 작은 손수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 여고생이 혼자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교복 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목도리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워 보였습니다. 볼은 추위 때문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등은 차가운 바람에 거칠게 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은 아주 익숙했습니다.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 철판에 올리고 뒤집개로 꾹 눌러 납작하게 만들고 설탕과 견과류를 넣어 다시 뒤집고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마음이 쓰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 아이를 보고 있으니 괜히 그랬습니다. 학생 하나 주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여고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잠시 후 따끈한 호떡 하나를 종이에 싸서 건넸습니다. 1,000원이에요. 나는 돈을 내고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내렸습니다. 아이의 코트는 아주 깨끗했고 신발도 반짝였습니다. 손에는 비싼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부잣집 아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시장은 위험합니다. 빨리 돌아가시죠. 하지만 아이는 이미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호떡 냄새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곧장 호떡 수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수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고생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여고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이 시장 골목 공기 속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여고생의 손이 멈췄습니다. 뒤집개가 철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던 호떡에서 설탕 냄새가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하시면 실례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야. 우리 엄마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아. 여고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어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 내 버스에 매일 타던 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 호떡을 굽고 있는 여고생은 그 지연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한마디가 30년 동안 묻혀있던 이야기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한 가족의 비밀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그날 호떡을 들고 그 여고생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오래된 이름 하나를 다시 불러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지연 씨, 혹시 저 아이가 당신 딸입니까? 나는 그 여고생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 듣는 말인데도 왠지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입니다. 나는 호떡을 손에 들고 그 여고생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수레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 호떡 먹고 싶어. 여고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고생은 다시 반죽을 철판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손놀림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자꾸만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30년 전 내 버스에 매일 타던 여자였습니다. 그때 나는 32살이었습니다. 막 시내버스 운전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손님들 얼굴도 낯설었고, 노선도 낯설었고, 시간표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단골 승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탔습니다. 아침 7시 20분. 그리고 항상 창가 쪽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정한 머리,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항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릴 때면 반드시 운전석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님, 수고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버스 기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외로운 직업입니다. 사람은 수없이 태우지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네. 항상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괜히 쑥스러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웃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연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타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연이 버스에서 내릴 때 나는 결국 물어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표정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나는 백미러로 지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의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확실해졌습니다. 지연은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버스에서 내릴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지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대답은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연은 처음으로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아이의 삶이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몇 달 뒤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지연은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출산이 가까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뒤로 지연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키웠고, 버스를 계속 몰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라는 이름은 내 기억 속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오늘 시장 골목에서 호떡을 굽고 있는 여고생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도, 웃는 모습도, 얼굴선도 마치 지연의 어린 시절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천천히 호떡 수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고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서 누군가를 갑자기 발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오래된 기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도 지연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이야기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내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대략 5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 이름까지는 떠올리지 못했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여고생도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호떡 드릴까요? 여고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고생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을 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닮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도 지연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30년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시장 골목에서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나온다면 말입니다. 나는 호떡을 손에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빠. 그때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정체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아이의 아빠. 그리고 그 얼굴. 그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 번 본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이름은 성도그룹, 건설, 금융, 유통까지 여러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지금 이 작은 시장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떡을 굽고 있는 여고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학생. 여고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지? 여고생이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서윤이요. 서윤? 회장이 조용히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뭐지? 여고생이 말했습니다. 지연이에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건 놀람이 아니라 충격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렸던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고생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니? 여고생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아프신가? 여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습니다. 30년 전 버스에서 보던 지연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지연은 항상 밝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딸이 시장 골목에서 호떡을 팔고 있고 그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병원이 어디니? 여고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시립병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회장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립병원이라는 곳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 그 이름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후회가 말입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30년 전 내 버스 안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한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아주 늦게,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시장 골목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 남자의 얼굴에서 성공한 재벌 회장의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깊이 후회하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함께 가게 될 병원에서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한 가족의 이야기와 눈물 나는 진실이 천천히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시장 골목에서 나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왠지 모르게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호떡 수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여고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했지?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뵐 수 있을까? 그 말에 여고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는 말이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고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사람을 잘 안 만나세요. 회장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그 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 옆에 서 있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회장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아이가 여고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누나 엄마 닮았어. 그 말은 아까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들렸지만 그 힘은 훨씬 강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결국 말했습니다. 나는 학생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다. 여고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회장은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다. 여고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친구세요? 회장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구나.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30년 전 버스에서 지연의 눈이 자주 붉어져 있던 이유가 혹시 이 사람 때문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여고생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그 말이 들렸습니다.
지금 시장인데요. 어머니 아는 분이라는 분이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여고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셔도 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요. 30년 전 내 버스에 매일 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은 멀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시립병원,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고생이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여고생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왔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고생이 말했습니다. 엄마 손님 왔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병상 위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휘어져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30년 전 내 버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웃던 그 여자였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회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그 이름이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정우. 아마도 회장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왜?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병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정말 늦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지연이 버스 창가에서 말없이 울던 이유를, 그리고 지금 이 병실 안에서 한 가족의 숨겨진 시간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미안하다라는 말이 가장 늦게 나오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쩌면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병실 안에서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연이 곧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한 가지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안하다. 회장의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을 다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싶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나타나면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연의 눈에서도 그런 감정이 보였습니다. 기쁨인지, 원망인지, 슬픔인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회장은 병실 안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고생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분 아는 사람이야? 지연은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던 사람이야. 딱 그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주 긴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고생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이분 아들이.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들? 여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나 보더니 엄마 닮았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시선이 천천히 병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회장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병실 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지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아주 깊은 상처가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30년이에요. 그 숫자가 병실 안에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았다. 지연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았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찾았다. 하지만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요?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어디 있는지 끝내 못 찾았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그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우 씨 아버지가 나 찾아왔던 거 기억나요? 회장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라고.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이 지우라고 했어요.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도 줬어요. 그리고 지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 씨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장의 손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나 그때 22이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도 지연이 조용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여고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다른 도시로 가서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웠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30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살까요? 그때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윤이가.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에요. 그 순간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숨을 쉬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끌어온 남자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여고생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처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실이 이 가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딸이에요. 지연의 그 한마디는 병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문 밖에 서 있었지만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믿기지 않는 현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서윤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어머니와 회장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응, 지금까지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병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서윤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윤이는 천천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어딘가 모를 서운함. 여러분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말입니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왜 이제 말했어?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기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 권리는 있었잖아.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병실 안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줄 몰랐다.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갑자기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사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못 찾았다. 그 말에는 아주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잠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온 거예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서윤이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널 보고 지연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병원에 왔다. 그 말은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 잔인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오히려 더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정우 씨 원망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지연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있어서 내 인생이 망한 건 아니라고.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도 지위로도 돌릴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처음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지금 이 작은 병실 안에서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이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상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의 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가족은 이제 막 알게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병실 안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 말은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는 이 가족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곳에 계속 있는 것이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내 버스에 매일 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는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걸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이 복도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폐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업 위기를 겪어온 사람이겠지만 이 말은 어떤 위기보다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회장이 겨우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복도 공기가 조용히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있다가 이제 겨우 다시 만난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몇 달뿐이라니.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순간이 막상 찾아오면 너무 짧게 지나가 버리기도 하니까요.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서윤이가 돌아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다.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나 학교 끝나면 바로 시장 가요. 병원비 벌어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처음으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 나타났어요? 그 질문은 아주 직접적이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왜 지금이에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나 키웠어요. 새벽에 식당 일하고 낮에는 청소하고. 서윤이의 눈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엄마, 맨날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지 없어도 우린 잘 살 수 있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나 사실 아버지 있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 나오면 난 항상 조용히 있었어요. 아버지 이야기 할 게 없으니까. 그 말은 누구를 원망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서윤아. 지연의 목소리는 아주 약했습니다. 서윤이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잠시 후 지연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회장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많이 못 살 것 같아요. 회장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지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 알아요. 내 몸이니까. 그리고 지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할게요. 회장이 숨을 멈춘 듯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이 아이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모두의 마음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여자의 마지막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문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곁에 있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서윤에게 남기게 될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의 손은 많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지연의 목소리는 아주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엄마. 지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어. 서윤이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처음에 많이 무서웠어. 너 임신했을 때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22살이었거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였어.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생각했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포기할까 하고 그 말에 서윤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곧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지연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내 심장 소리 처음 들었을 때 그때 포기 못하겠더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조그만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어. 병실 안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그래. 힘들어도 낳자.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지켜주자. 지연의 손이 서윤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엄마,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연의 시선이 천천히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병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 지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사님. 아직도 버스 운전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합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창가 자리.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한 번 물어봤잖아요. 무슨 일 있냐고. 나는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버스 백미러 속 붉어져 있던 눈. 그리고 애써 웃던 얼굴.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사실 말할 뻔했어요. 나 임신했다고.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말 못했어요. 괜히 울 것 같아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기사님이 그 말 해줬잖아요. 나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버스에서 내리기 전 내가 했던 말. 힘든 일 있어도 잘 버티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 그때 많이 힘이 됐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전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을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아주 작은 말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붙잡아 주기도 한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연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 씨. 회장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나 원망 많이 했어요. 근데 지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서윤이 잘 부탁해요.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약속할게. 내가 지킬게. 그 말은 재벌 회장의 말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방 공기가 조용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이 그날 밤 조용히 이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도 있고 아주 늦게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조금 늦었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속에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이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전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평생 몰랐던 마음을 아주 늦게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그 병원을 지나갑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그 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지연이 병실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던 모습, 회장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던 서윤이의 얼굴.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지만 어떤 만남은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지연은 그날 이후 몇 달을 더 버텼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 버텼다고 의사도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병실에는 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리고 정우 씨. 정우 씨는 거의 매일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회사 일도 많았을 텐데 아침마다 들렀다가 저녁에도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서윤이를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저씨, 서윤이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반갑게 웃었습니다. 학교 가니? 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매일 병원 와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옆에서 가끔 책도 읽어줘요. 엄마가 잠들면 그냥 옆에 앉아 있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끝까지 봐야 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너무 빨리 판단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보이기도 합니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버스 운행이 끝난 뒤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실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서윤이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지연 씨, 많이 편해졌겠죠? 정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그 말이 병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잘 살라고.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정우 씨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람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참 이상하게도 늘 누군가를 위한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버스를 운전하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버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웃던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다시 이어진 한 가족 인생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인연은 아주 오래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이 조금 늦었더라도 그 순간이 진심이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망설이고 있는 사람,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제 버스는 조용히 길을 달립니다. 그리고 나는 가끔 백미러를 보며 생각합니다. 혹시 또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가 내 버스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